네, 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데이스쿨로 유학 가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또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데이스쿨 이공계 목표 학생에게 추천.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홈스테이를 통해 인근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니는 방법이다. 홈스테이를 찾는 방법은 교육재단을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일부 학교들은 학교에서 직접 학생이 머물 수 있는 홈스테이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학교에서 직접 홈스테이를 알선해 주는 경우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다. 이런 학교들은 저학년이 영어를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하이스쿨 학생에게는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이스쿨 학생들이 데이스쿨 찾기. 목표 대학으로 진학생이 많은 학교.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도심에 소재하거나 공과대학 인근에 있는 학교. 하이스쿨 학생들은 목표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시키고 있는 고등학교, 희망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 도심에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도심에 있는 하이스쿨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교사 수급이 다소 원활하여 그나마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과목들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주변에 공과대학교가 있으면 더 좋다. 미국 하이스쿨들은 공과대학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보딩스쿨보다 이공계 프로그램이 좋다. 아래는 도심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중학교 커리큘럼이다. 주니어 보딩스쿨 커리큘럼을 함께 비교한다. 이 표를 보면 이공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비즈니스 아트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다르다. 자, 표를 보시면은 베이시스라고 하는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의 커리큘럼을 왼쪽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페이스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니어 보딩 스쿨 중에 탑 3 안에 들어가는 명문학교죠. 그 명문학교의 커리큘럼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수학도 사실은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들의 7학년 학생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스매틱을 지오메트리 정도는 이제 아마 들어가고 있을 텐데, 또는 이제 알제브라 1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페이스쿨에 이제 7학년 학생이다라고 할 경우에 매스매틱은 알제브라 1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월드 히스토리를 이제 들어가죠.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이제 미들 때 월드 히스토리 끝내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 때는 이제 AP로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AP 다른 내용을 이제 추가로 이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9학년에. 당연히 이제 보딩스쿨은 그러지는 않고 이제 약간 낮은 단계의 역사, 문화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듣고 있는 거고요. 과학 분야인데 과학 분야에 이제 과학 3인방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하는 바이오, 캠, 피직스 이 레귤러 과정을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들 같은 경우, 이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6, 7, 8에 나눠서 각각 들어요. 이거를 세 과목을 동시에 듣고 그리고 미들 때 끝냅니다. 하이스쿨로 올라가게 되면 9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언어 바이올로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레귤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 당연히 AP 캠 들어가는 거고 레귤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는 이제 피직스에도 AP 피직스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들은 이제 과학 과목을 이제 9학년하고 이제 10학년 또는 이제 11학년 이 3년 과정 중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총 5크레딧을 쌓아야 돼요. 5개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2개의 과목을 과학 과목, 사이언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었고, 보딩스쿨은 그러지 않죠. 보딩스쿨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직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언어를 이제 배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총 과학 과목에서는 이제 4크레딧을 7학년 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딩스쿨은 그러진 않죠. 이제 뮤직이나 아트나 이런 쪽에 이제 좀 그 과목을 이제 좀 많이 배정을 했고, 크리에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창작적인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 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과학 과목을 이제 도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보딩스쿨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트라던가 인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이제 저학년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공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늘 도심에 있는 명문 데이스쿨로 유학 가라고 말한다. 사이언스 과목 수와 내용이 많고 깊기 때문이다. 최근 도심에 있는 명문 데이스쿨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사이언스 핵심 과목의 레귤러 과정을 학습하고 있다. 베이시스 학생들 또한 9학년부터 사이언스 과목은 레귤러가 아닌 언어 과정을 듣고 있다. 학생들은 11학년 때까지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 AP 과목을 2개, 언어 사이언스 과목 3개, 총 5개 사이언스 과목을 듣는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딩스쿨에서 사이언스 선생님 찾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내용을 전해 들어요. 탑 10이 아닌 이상은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미국의 보스턴 주변에 있는 한 보딩스쿨인데 굉장히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명문 학교고요. 그 학교의 사이언스 과목을 선생님이 없어서 주변의 대학교와 협약을 맺었는데, 그 대학교의 졸업생들 중에서 뭐 실습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사이언스 과목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뿔나 있는 상황을 제가 전달 들었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주니어 보딩 스쿨들도 저희에게 와서 뭐 자기네 컴퓨터 사이언스 담당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힘들다라는 말을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선생님 수급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딩스쿨의 문제인 거고, 데이스쿨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죠.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투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어느 특정 요일은 빼서 뭐 학교 가서 수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많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선생님 수급이 좀 원활한 편입니다. 원활한 편이고 교외에서는 좀 힘든 거죠. 도시 밖에서는 굉장히 선생님 수급, 특히 사이언스 선생님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혹시나 이제 제가 보딩스쿨만 학생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스쿨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공계가 목표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데이스쿨을 우선 추천을 합니다. 너 도심에 있는 데이스쿨에 가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뭐 홈스테이는 건 어떻게 하죠? 뭐 서부터 해서 그냥 굉장히 그 고민을 막 하시다가 결국은 안 되겠어요. 보딩스쿨 갈래요. 이공계 잘 돼 있는 보딩스쿨로 갈래요.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비용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분들, 왜냐하면 도심 홈스테이는 비쌉니다. 시골은 저렴한데 도심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에서 비싼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좋은 학교들의 자녀분을 제가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데이스쿨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